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1987년도 5월호입니다. 앞부분은 책 표지가 분실되었는데 다행히 뒷부분은 있습니다. 엉터리 요리사의 독백. 토스트 치즈 샌드위치를 드시겠어요? 다리미 하나 가져오세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보다 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요리를 한다. 식빵 조각 사이에 볼료나 소세지를 끼워 넣는 것도 요리라고 할 수 있으면 말이다. 나는 또한 햄버거도 만들 줄 알고 포카칩이나 소세지 같은 햄버거 비슷한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널쩍하고 한 번만 뒤집으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리할 수 있다. 말이 난 김에 얘긴데 닭고기도 먼저 망치로 몇 차례 두들긴 다음에 요리를 하면 흡사 햄버거처럼 만들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요리책을 뒤져가며 요리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 전문 용어들을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요리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조리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여기 그대로 인용해 본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또는 핫도그 바베큐. 석쇠를 미리 뜨겁게 달군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와 비엔나 소시지 또는 핫도그를 석쇠 위에 놓고 굽는다. 요리하는 동안 바베큐 소스를 계속 바른다. 그런데 이것도 끝에 가서는 좀 복잡하다. 나는 또한 부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계란 흰자위를 휘젓는 일을 시킨다면 아마도 나는 몰래 지하실에 있는 공작실로 가져가서 전기 드릴로 휘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 공작실에 들어가면 내가 제법 솜씨를 부린다. 주방 기구들은 건축 자재를 다루듯이 음식물을 다루는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음식물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지만 못은 어디까지나 못이고 박은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다. 그러나 찜 냄비는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다가 잠시 등이라도 돌리면 덮고 있던 유리뚜껑을 벌컥 밀치고 안에 든 음식물을 쏟아내며 오븐 안을 온통 덮어버린다. 냉동식품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로 즐겁게 사용하는 주방기구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아닌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 기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문 손잡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빨리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비에 젖은 구두를 말려 새 것처럼 만드는 데는 젬병이다. 나는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빈둥거리다 보면 냉동식품이 대개는 저절로 녹아 그것을 빵 두 쪽 사이에 끼워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게 된다. 나는 아무래도 가정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 나는 큰 그릇에 음식을 섞어 담아 한꺼번에 개걸스럽게 먹고는 남은 것은 마당에 묻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에 대한 나의 평가 기준은
좋은 포도주에 대한 그것과 같다. 일단 양이 많아야 된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요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 가장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언제부터 요리가 취미활동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나이 오랜 친구들은 갑자기 스포츠카, 릴락시, 야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딱 끊고서 오믈렛 재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손수 마요네즈를 만들기도 했다. 나는 뭐가 뭔지 좀 잡을 수가 없었다. 오믈렛이랑 계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내가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나는 요리의 비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고 조리기구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 말고는 그것도 내가 몇 차례 곤혹을 치르고 나서 터득한 교훈이다. 나는 요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리를 여자나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의 일로 생각할 뿐이다. 여자들이 주방을 떠나 중역회의실이나 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자들이 집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우리 남자들은 3,000달러짜리 프랑스 구리식기를 들고 주방으로 달려 들어간다. 이때 우리 머릿속은 온통 연어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남녀의 역할이 바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 아니 놀라운 변화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우선 생선 초밥만 해도 그렇다. 내가 젊었을 때는 생선을 날로 먹는 것은 대학교 사교 클럽의 입회식 같은데 직구준 상급생들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주방에 있는 식료품들을 모두 샐러드 그릇에 쳐넣어 잡탕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약 20년 전에 양상치와 얇게 썬 붉은 토마토를 담은 접시 한가운데 국단한 국수 가닥이 놓여있는 요리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긴 해도 그것을 웨이터한테 던져버렸을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대형 제고기 전성기 때 영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바싹 익혀서만 먹었다. 옛날 스파르타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나 했는지도 모르겠다. 로마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일종의 멀건 죽으로 연명했는데 우리는 그때 로마 제국이 번영을 구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아스피, 육수와 생선 곡물로 만든 요리용 젤을 바른 칠성장어 새끼나 종달새 혓바닥 요리 따위에 탐닉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나는 혼자서라도 이런 위험한 추세에 맞춰 용감히 싸우고 싶다. 그러나 볼로나 소세지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나는 마리나라 소스, 토마토, 마늘, 향신료로 만든 소스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 비결은 꿀입니다. 나는 올리브유 대신 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를 작은 글라스로 한 잔 붓지요. 신기한 것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식빵과 벨비타 치즈를 알루미늄 박지에 싼 다음 증기 다리미로 눌러 만든
토스트 치즈 샌드위치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나에게 비네그레트 소스, 기름, 식초, 조미료 등으로 만든 냉육, 채소용 소스를 조금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준다. 그러나 만약 손님들이 내용을 안다면 그 비네크림트 소스를 집으로 가져가서 목재 장롱의 칠을 벗기는데 쓸 것이다. 짧은 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남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보다 더 천박한 것은 없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알프스 눈 속에 갇힌 두 부부. 두 부부가 스키를 타다가 길을 잃어 조난구조 전문가들이 길을 잃으면 땅을 찾으라고 했던 충고대로 얼음 밑의 땅에 이글루를 짓고 하루를 버팁니다. 위험한 밤을 보내지만 다행히 이튿날 구조됩니다. 이 사고로 주위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